자, 82쪽이야. 네. 열역학 제1법칙. 내가 더 자, 열역학 제1법칙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초를 배워보자. 1법칙 자체의 의미하는 바는 에너지는 사라지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고로 우주가 처음 나타났을 때의 에너지량과 지금의 에너지량은 어떻다? 우주가 처음 나타났을 때의 질량과 지금의 질량은 어떻다? 질량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에너지 총량은 보존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에너지 총량은 보존된다. 그럼 이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에너지가 왜 다양한 에너지로서 관찰될 수 있느냐? 에너지는 뭐 가능하다?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드는 의문은 이거죠. 드는 의문은 왜 에너지는 저렇게 보존되는데 자꾸 절약하라고 할까요? 쓸모없는 에너지를 그렇지. 그게 이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지? 우리는 지금 에너지는 전환 가능하다까지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단원이 그에 대한 설명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물리학에서는 누굴 도입하느냐? 열기관을 도입합니다. 실제로 열에너지라는 것이 에너지다라고 밝혀진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열은 전혀 다른 곳의 어떤 분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일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로, 하다못해 전기 에너지까지 전환까지 밝혔는데,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열이 과연 에너지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밝힌 사람이 누구예요? 주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울. 이 사람이 물통에다가 프로펠러를 넣고 양쪽에 축을 단 거죠. 추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에너지의 전환이에요? 위치 에너지죠. 그래서 얘가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그랬더니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더라? 올라가더라. 그래서 결국 열 에너지구나 해서 보통 1칼로리는 4.2주울이라는 열의 일당량이라는 게 떨어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뭐 1주울은 0.24칼로리로 보통 조용히 하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 열이 들어가면서부터 에너지 전체의 설명이 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 전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립이 되더라는 거죠. 현재 지금 얘기가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열기관이라는 얘기를 꼭 들어야 돼요. 우리가 열기관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알 텐데 6기통, 4기통. 보통의 차들이 몇 기통이죠? 4기통이에요. 좀 비싼 차는 6기통이고요. 기가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들,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6기통을 타죠. 저는 4기통입니다. 비웃어요? 비웃네.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모든 게 비웃어 보여요. 이런 비웃어? 그죠? 지금 차세는 왜 못 쳐요? 그러니까 리액션이 끝내주는 애 아니야. 이 정도는 되줘야지. 주름이 늘어. 니들 웃어 보면. 웃어야지 나는 거야. 그래서 말이야. 주름 피는 거야. 그 실린더 하나하나를 보면 요런 모습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자, 열기관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표현하죠. 실린더를 옆으로. 이 실린더는 화학원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봤을 거예요. 실린더라고 하는 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이 피스톤이 있게 되죠. 이거를 이제 우리 보통 실린더라고 얘기하고요. 좀 더
이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입체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기체가 꽉 차 있는 거죠. 여기다 에너지를 가하면 이거 막 연료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해서 가스 형태의 그 물질이 시류가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죠? 축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축이. 얘가 밀어내는 거예요. 쭉 밀어내면 그 힘에 의해서, 자, 얘들을 밀고 동시에 미는 거죠. 촥촥촥 그러면 옆에서 크랭크 축이 도는 거죠. 바퀴가 도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렇게 우리가 실린더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기체가 들었다고 했는데 기체가 일을 하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그 기체가 하는 일 에너지는 원래 있던 에너지에서 전환된 거 아니에요? 그 원래 있던 에너지는 뭘로 표현되느냐? 그게 열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열 에너지를 뭘로 표현할까? 온도야. 라고 하는 것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인데, 그러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단어를 들어가면 다 외워야 돼요, 모든 걸. 그래서 여기에 잠깐 참고로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루는 모든 기체에 대한 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그 다음 화학 시간에 배웠던 아보가드로 법칙조차도, 알았니? 다 이상기체거든요. 이걸 알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왜 이런지 이해가 가면서 풀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외워야 되겠지. 이상기체라는 게 어떤 기체냐? 일단 직진하는 기체라고 보시면 돼요. 직진만 합니다. 야, 직진하는 이유는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공부만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짜가지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건 주의 조건이 허락이 돼야 되죠. 예를 들어 어떤 것이 허락이 돼야 되겠습니까? 친구가 놀자고 유혹을 안 한다든지, 아프지 않다든지, 이성 친구가 생기지 않는다든지, 내가 딴 정신에 팔릴만한 게 없을 때 그 시간을 지킬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못 지키는 건 뭡니까? 외압이 많은 거죠. 물론 외압은 아닌데 지 혼자 당하는 거지만 우리 자기 합리화로는 외압이죠.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자꾸. 하찮은 음식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쏜대.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하자는 거죠. 싫다니까 자기가 옆에서 가드를 해주겠대. 걔가 레벨이 높은 애야. 너 들어가게 돼. 이런 유혹을 못 참는 건데, 그 유혹이란 말을 쓰면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외압에 못 이겨서. 알았습니까? 이상기체는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일단 모든 걸 통칭해서 완전 탄성체이다. 여러분,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보면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걸 배웠어요. 잠깐 쌤한테. 뭐예요? 충돌하기 전의 속도와 충돌한 후의 속도가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팅팅볼을 딱 손으로 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상적인 건. 완전 탄성 딱 내 손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건 다 통통통통통통 줄잖아. 이거는 완전 탄성체라는 건 충돌 전의 속도와 충돌 후의 속도가 어떻다? 이게 같다. 이게 속도가 같다. 이거 무슨 에너지가 같다? 그렇죠. 질량이 보존된다면. 운동 에너지가 같다. 그 다음 얘들은요, 자체 부피를 무시해야 됩니다. 이건 보일의 법칙에도 그렇고요. 우리는 엄청난 압력, 고압 이런 것들을 다루진 않지만 보일이 그랬죠. 압력이 100배 세지만 부피는 얼마큼 줄어야 된다? 100분의 1로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에요. 이 교실에 주위 압력이 20배 세졌다 그러면 교실은 20분의 1로 줄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보일의 법칙이거든요. 압력 곱하기 부피값은 일정하다. 근데 실제 기체는 안 그래요. 실제 기체는 눈에 보인다. 보이진 않겠지만 이상기체에 비해서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20배가 세지면 20분의 1로 안 줄어요. 그보다 더 커지죠. 그러다 나중에 더 압력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태가 변해요. 액체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자체 부피를 무시한다가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어울릴만한 요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 기체들이 대부분 분자 아니에요? 분자 간 인력을 무시한다. 지금 여러분, 자체 부피를 무시한다, 분자 간 인력 무시한다. 그래야 얘가 완전 탄성체 직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외부 유혹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분자 간 인력을 무시한다는 건요, 외부의 압력이 1기압했을 때 이 교실의 부피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압력이 100분의 1로 확 줄어요. 그럼 교실이 몇 배로 커져야 돼요? 100배로 커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상기체는 커져요. 근데 실제 기체는 어떠느냐? 기체들 간의 인력이 있으면 지나갈 때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 막 가는데 아는 체를 하는 거죠. 너 어디가? 그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아는 애니까. 그 시간 얘기 나누다 보면 그 시간에 갈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충돌을 해줘야 부피가 팽창을 하는데 그렇게 인력이 작용하면 제 시간에 가서 충돌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론값보다는 적은 부피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왜 내가 이 노란색 분필로 이걸 썼을까요? 여러분, 이 안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하고 무슨 에너지 합이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맞아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배웠죠. 위치 에너지. 뭐에 의한? 중력에 의한. 또 하나는? 탄성력에 의한. 그럼 얘는 뭘까요? 용초는 없잖아요. 얘는 중력에 의한. 다시 말해 중력이 만유인력이거든요. 근데 인력을 뭐 한대요, 제가?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위치 에너지가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무슨 에너지인 거예요? 운동 에너지인 거예요, 그냥. 알았습니까? 요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체든, 알았어요? 모든 기체는요, 알겠습니까? 동일한 온도에서, 자, 이게 뭘 의미해요? 온도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온도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로 딱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동일한 온도에서 평균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다. 온도만 동일하다면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기체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동일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을 치고 들어가면 운동 에너지라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죠? 요렇게. 요때 이 M이 분자량이 걸랑 얘들아? 이게 모두 동일하려면 분자량이 작다면 속도가 어떻다? 그게 확산 속도야.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 분자량이 작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물론 이거는 이제 추에 가면 너희들이 배우는 거니까. 지금은 모든 기체는 온도가 동일하다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동일해.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없어. 그렇다면 역학적 에너지도 이런 거야. 이해하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는 거야. 이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표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실린더의 내부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내부 에너지를 할 거고, 에너지는 니들 통장에 잔고입니다. 이제부터.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니네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근데 온도가 동일해. 그럼 니들 잔고는 다 어떻다? 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실린더 속에 너를 넣든 다 누구를 넣든 간에 그 안에 온도만 동일하다면 통장 잔고는 똑같다. 그게 내부 에너지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하는데 그게 절대 온도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잘 들어봐요. 이제부터 너희들 통장 잔고는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뭘 안 살 수는 없잖아. 뭘 산다. 그걸 여기서는 표현이 뭐냐?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너희들이 뭘 사게 되면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됩니까? 줄게 되죠.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가 바뀐 거예요. 일 에너지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밖에 나가서 뭘 사고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이러면 이제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쓰기만 할 거야? 벌기도 하겠지. 그럼 번다는 건 니들이 외부에서 받아도 되고 용돈이나 뭔가를 받아도 되고 그죠? 그럼 통장 잔고가 올라갈 거고 그지? 그걸 이제 이런 표현으로 쓰자. 한 달 동안에 일을 열심히 하면 뭘 주냐? 회사에서 급여를 준다고. 그럼 급여가 주면 통장 잔고가 높아지겠지. 그지? 근데 그거 갖고 니들이 뭘 사겠지. 일을 했다고 표현한다고 그걸.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외부에 대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 통장 잔고는 주는 거야. 근데 외부에서 급여를 줬다 통장 잔고는 느는 거야. 근데 그거만이니까 엄마 아빠가 용돈을 줄 수도 있고 뭐 짬짬이 알바를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럼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 그러면 통장 잔고가 높아지는 거. 일을 했다 그러면 통장 잔고가 주는 거야. 그걸 표현한 게 그 중간의 얘기야. 자, 여기 한번 봐봐. 이제부터 일을 정리를 해볼게. 니들 열 에너지는 일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잖아. 맞지? 이제 그건 기본이야. 일 에너지가 뭐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이동거리. 이렇게. 맞지? 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얘 단위가 뭐고? 뉴턴, 얘 이동 미터. 이렇게. 자, 근데 압력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볼게. 압력은 기체의 압력이라는 건 면적당 충돌의 수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압력을 정의할 때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를 해. 힘. 알았지? 내가 니네 이마를 손바닥으로 쿵쿵 압력을 받을 거 아니야. 똑같은 힘으로 누른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렇게 때리면 압력이 더 세진다. 왜? 면적이 주니까. 그래서 이 압력을 최대치 시키려고 흉기들이 끝이 다 어때? 날카롭다 이거지. 압력을 크게 하려고. 이해 갔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면적이니까 뭐예요? 미터의 제곱. 힘이니까 뭡니까? 뉴턴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압력에다 무엇을 곱하면 뉴턴 미터가 나올까요? 미터의 세제곱이죠. 압력이라는 것이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잖아요. 해석이 뭐예요? 1제곱미터당, 아셨어요?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맞죠? 여기다 무엇을 곱하면 뉴턴 미터가 나오냐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무엇을 해주면 돼요? 미터에 세제곱을 하면 뉴턴 미터 나오잖아요. 약분돼서. 이해 갔어요? 요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터의 세제곱이 뭡니까? 부피죠, 부피. 이것을 하면 이게 2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2일. 알겠어요? 압력에다 부피를 곱하면 2일이 되는데, 자, 열 기관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안에 이게 V라는 어떤 부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있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작용하는 압력이. 그쵸? 그럼 그 압력에다가 이 부피 변화량을 곱하면 결국 2일이 나온다는 건데, 만약에 요 피스톤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은 일을 했다, 일을 받았다. 이건 했다예요. 밖으로 밀고 나가면. 알았습니까? 그러면 내부 통장 잔고가 준다, 는다? 준다. 그게 내부 에너지였잖아. 근데 통장 잔고는 온도에 비례하거든. 내부 잔고가 줄면 어떻다? 온도는 떨어진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겠지. 외부에서 일을 가해줄 때도 있잖아. 그럼 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거죠. 외부에서 일을 받았으니까. 그럼 내부 온도는 올라가는 거고요. 이런 표현이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 열 기관 내 피스톤 내 저 안에 내 우리가 다뤘을 때 일이 플러스를 갖는다는 건 양의 값을 갖는다는 거 있죠. 다시 말해서 요걸 가지고 열 기관에 적용을 하면
자, 하는 일. 다시 말해서 P 곱하기 델타 V인데 이게 플러스면 부피가 커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총 부피가 증가하는 거잖아. 이게 플러스면. 그지? 이러면 우리는 외부에 대해 뭐를 했다? 일을 했다. 알겠어요? 일을 하게 되면 내부 에너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온도는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P 곱하기 델타 V가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다. 그럼 총 부피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거든요. 이게 감소 이렇게. 그럼 외부에서 뭐를 받았다? 일을 받았다.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한다 이런 뜻이거든. 이렇게. 이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요 표현 두 개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외부에 대해 일을 했다, 일을 받았다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꼭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쓰면 됩니다. 이게 뭐야? 자, 보세요. 가로축이 부피고 세로축이 압력인 거야. 이랬을 때 이 면적이 무엇이다? 1이다 이거죠. 압력 곱하기 부피니까. 이 면적이 무엇을 의미한다? 1에너지다. 알았지? 피부는 1이다. 알겠지? 기억해라. 거기 얘기들이 그런 얘기다. 면적이 바로 1에너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면적의 변화, 이것을 1로 놓는데 이 면적이 꼭 사각형만 나오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거기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우리는 마지막 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마지막 그림이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자, 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여러분, 이 면적은 무엇이다? 1인 겁니다. 1. 근데 거기에 보니까 부피하고 압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요 면적이 뭐다? 한 1이야, 이것도. 자, 이걸 뭐냐면 한 사이클 공정을 걸친 거야. 한 사이클 공정. 피스톤도 그러잖아. 우리가 어떤 바퀴를 돌려도 빵! 일을 했다가 외부에서 다시 압력을 받았다. 또 팡! 밀어냈다. 받았다. 밀어냈다. 받았다. 알았어? 잘 봐라. 일을 했다. 그리고 일을 받았다. 일을 했다. 일을 받았다. 근데 자동차는 연료가 계속 필요해? 필요 없어? 계속 필요하지? 그럼 한 개 많아? 받은 게 많아? 한 개 많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부자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한 거보다는 받은 게 많아야 되잖아. 그걸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래? 절약한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한 개 많고 받은 거 자꾸 적으면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는 거죠.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효율이 있죠. 이게 효율의 차이거든요.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봐요. 어떤 연료를 넣었을 때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연료가. 알겠습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너희들이 이제 뒤에 2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튼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를 의미한다? 일을 의미한다. 이 넓이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일을 의미한다 라고만 알아둡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 봐봐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겠죠? 이것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죠.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죠?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거요. 분자간 인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무슨 에너지만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 나와요? 기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구나. 근데 얘는 누구에 비례했죠, 여기서?
절대 온도에 비례했단 말이야. 절대 온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일을 받았다. 온도가 떨어지면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얘기가 거기에요. 근데 여기에 참고로 뭐가 들어가느냐? 이 기체, 이상기체 운동 에너지에 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가요. 이게 뭐냐? 기체 입자수예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건 이해 갔죠? 이거는 동일한 입자수일 때예요, 조건이. 뭐라고요? 동일한 입자수. 동일 입자수일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자, 그럼 이 표현은 뭐냐?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GNP가 똑같다고 봅시다. 평균 소득이 똑같아요. 어느 나라가 돈이 많을까요? 중국이 더 많죠? 왜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동일하다고 하면 평균 분자 운동에너지 동일한 건 맞는데 입자수가 많으면 거기가 전체 오는 에너지는 큰 거예요. N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갔어요. 어떤 표현인지 저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들은 분자수는 기체 입자수가 분자수인데 분자수는 모두 동일하다는 조건으로 냅니다. 시험에.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은 끝났어요.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거든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고 그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1법칙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두 개 기억하자. P 곱하기 델타 V는 뭐다? 1이다. 그게 플러스면 통장 잔고가 준다. 그게 마이너스면 늘어난다. 받는 거니까. 이해 갔어? 거기에다가 그 내부 잔고, 얘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맞지? 근데 입자수가 많으면 그 통장을 들은 애들 개수가 많아지면 정체 돈 커지겠지. 그건 안 나온다. 알았지?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얘기는 뭐냐?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건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것만 기억해라. 뭐 한다고? 우리는 이제부터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외부에서 출입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합시다. 뭐라고 표현한다? Q라고 표현합시다. Q. 그 다음에 U가 뭐냐면 내부 에너지야. 그렇다면 델타 U는 뭘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겠지. 통장 잔고에 100만 원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102만 원이 됐어. 델타 U는 얼마야? 이 얘기예요, 그냥. 이해 갔습니까? 델타 U는 변화량이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W인데요. 1에너지죠, 이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압력 곱하기. 그러면 요게 없으면 뭐가 돼요? 0이죠. 델타 V가 없다는 건 0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플러스면 외부의 1을 이렇게 되면 에너지 전환이 생기잖아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델타 U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 일을 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는 외부에서 일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이러면 델타 U가
델타 U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면 돼요. 자, 그래서 봐봐요. 만약에 외부에서 돈이 들어온다. 그거는 일부 내부 에너지를 높이기도 하고, 얘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럼 내 말을 들어봐. 자, 니들 통장 잔고에 얼마 있어? 그래, 100만 원 있어. 기분이 뿌듯하죠? 100만 원 있어. 내가 30만 원을 너희한테 꽂아줬어, 다. 알겠어? 근데 얘네 하나도 안 샀어. 소비를 안 했다고. 그럼 걔 통장 잔고는 얼마야, 그럼? 130이야. 그럼 왜 그러냐, 봐. W가 얼마였다는 거지? 0. 이건 30. 그래서 130이야. 근데 자, 이준이는 30을 꽂아줬더니 48만원어치 뭘 샀어. 알겠냐? 그러면 봐라. 델타 U는 뭐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왜? 생각해봐. Q가 48만원이 들어왔는데 현존이 얼마야? 148만원이 되었지. 그잖아. 130만원. 참, 30을 줬으니까 130이 된 애가 2를 더 많이 한 거지. 소비를 많이 한 거야. 얼마? 48만원어치 소비를 하게 된 거지. 이해가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들어온 돈은 30밖에 안 되는데, 그치? 그런데 이제 니들 문제는 들어온 에너지보다 더 큰 걸 소비하지 못하게 시험에 나와. 알았어? 예를 들어 30이면 한 20만원 썼어. 그럼 통장 잔고는 얼마인 거야? 110만원. 그 델타 U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와. 알았니? 그러니까 좀 쉽게 나오니까 들어오는 열, 출입되는 열, 만약에 이런 것도 있지. 열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런 경우 생기잖아. 열이 밖으로 그냥 나가버린다. 그럼 돈을 소비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경우는 또 안 나오고 Q가 0일 때 무슨 얘기냐? 이제 돈을 하나도 벌지도 않고 내가 쓰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주위에 돈 출입이 없고 내 돈 가지고만 사용할 때 이런 경우의 수가 나와. 그러니까 요 세 개만 갖고 요 세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한다고. 누가 0일 때라는 조건이지. 예를 들어 볼까? 야, 거기 밑에 연력학 과정 중에 처음에 부피가 일정하다 그럼 얘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얘들아, 부피가 일정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외부에서 열을 주는 즉시 그건 다 내부 에너지 상승으로 쓰인다.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높아지겠지. 반대로 방출하면 어떻게 되냐? 온도는 떨어지겠지. 알았어? 그 과정을 요 뒤부터 배운다. 기본식이 있어. 출입되는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로 전환된다. 이 식에서 각 과정에 대해서 지우고 생각을 해보자. 처음에 보면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라는 말이 있어. 봐라. 첫 번째. 이런 걸 등적이라 하거든. 혹은 정적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등적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얘가 0이다. 부피 변화가 없다. 그럼 이건 뭐를 뜻한다? P 곱하기 델타 V. 이게 뭐였지? 1이었지. 이게 뭐다? 그러면 저 값이 Q는 뭐가 되는 거야? 아까 말한 우리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럼 받은 돈만큼 그대로 통장 잔고는 높아지는 거지. 내부 온도가 상승한다는 뜻이야. 알았죠? 그 과정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V고 여기 P인데 이 P와 V 관계는 보일이 정의를 했어. 온도가 일정하다면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감소한다. 알았어? 이 과정을 자기가 좀 더 자기가 자세히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이거야. 물론 요건 상수다, 상수. 그래서 피부는 노랗다. 이렇게 외워. 피부는 노랗다. 이때 P는 압력이고 V는 부피지. 여기 입자수 걸랑? 니들은 얘 변하는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오히려 이거는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나오는 거야. 화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빼고, T는 절대 온도지?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입자수 일정하고 온도 일정하지만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다? 이렇게. 반비례 관계다. 요 온도가 일정한 거야. 여기 온도가 일정한 거. 요 선상에 있는 애들은. 알았지? 자, 그때 봐라. 내가 선 하나를 더 그려볼게. 이렇게. 선 하나를. 그래서 얘를 T1, 얘를 T2라 해보자. 둘을 딱 나눠. 수직으로. 자, 이거 뭐가 일정한 거야? V는 일정 이렇게 수시잖아. 그리고 여기 조건 하나를 더 붙인다. 입자수도 일정일 때 우리는 피부는 노랗다를 쓰면 얘는 상수니까 지워지고 N이 일정하고 부피 일정해. 압력과 온도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인 거야. T1이 압력이 높아? T2가 압력이 높아? T2가 압력이 높지? 결과론적으로 T1보다는 누가? T2가 온도가 높다. 저렇게만 알아도. 그 위에 다른 그래프가 놓여 있는다면 얘가 온도가 제일 어떨까? 더 높겠지. 이거는 배우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 갔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냐? 지금 상황은 이쯤에 있는 애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등적 과정이야. 알았어? 이렇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됐니? 상승했지. 따라서 뭐도 늘어나냐? 압력도 늘어난 걸 볼 수 있어. 왜? 온도가 늘어나면 단위 부피 안에 온도가 늘어나면 입자들이 운동해가지고 활발할 거 아니야. 그럼 면적당 충돌의 수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그게 저 과정이야. 알았어? 등적 과정을 보니까 잘 봐봐. 우리가 보통 받은 열을 모두 내부 에너지 상승. 다시 말해서 이게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상승을 하고 내부 압력도 어떻게 됐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등적 과정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가끔 이런 것도 있을까, 얘들아? 요것도 한번 봐봐. 이것도 등적이잖아, 말 그대로. 이러면 열이 빠져나간 거 아니야? 그럼 내부 장고가 어떻게 될까? 줄었겠지. 그럼 내부 온도 하강, 압력 하강.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알았죠? 이게 등적 과정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얘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과정이거든.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야. 거기. 자, 봐봐. 압력이 일정한 과정. 우리 이걸 뭐라 부르지? 등압 과정이라고 불러. 이렇게 등압 과정. 알았어? 그럼 압력이 일정할 때는 사실 그게 1이 0이라는 소리는 아니거든. Q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누구 하나도 0이 되는 과정이 없어. 이거 좀 중요한 얘기거든. 그래서 얘는 하트를 한번 해줘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잘 나와. 그래프를 보게 되면 부피와 압력이 있다면, 자, 요게 등온 과정이지, 온도. 맞지? 여기다가 선생님이 하나 더 그려볼까? 야, 어떤 색깔이 온도가 더 높아? 파란 색깔이 온도가 더 높은 거야. 그지? 그럼 등압이라는 건 압력이 어떤 거지? 일정한 거야, 이렇게. 이게 등압이야. 등압 과정. 자, 그러면 등압 과정에서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거. 압력이 지금 뭐 됐니? 일정하자. 압력 일정, 이렇게. 그런데, 델타 U가 어떻게 됐지? 늘어났잖아. 그에 따라 델타 V도 어떠냐? 늘어났잖아. 이해가니? 얘들아, 델타 V가 늘어났다면 돈을 썼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일을 밖으로 했으니까.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지금 잔고가 있는데 돈을 받은 거지. 외부에서 열이 들어왔으니까 돈을 받았는데, 일부는 쓰고 일부는 저축이 되었다는 얘기야. 이거는. 이해 갔어? 왜? 내부 에너지도 올라갔고 일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쓴 돈보다는 저축한 돈이 많냐 적냐 그 차이인데 일단 처음보다는 잔고는 올라갔다는 얘기야. 이해 갔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갖고 설명을 하면 내부 에너지가 상승했으니까 내부 온도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상승을 했고, 그치? 웨이브에 일을 했으니까 부피는 증가했겠죠. 지금 이 과정이야. 누구도 0이 아닌 과정이지. 이해 갔어요? 요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온도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자, 이런 걸 등온이라 하거든요. 등온이라고 설명하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요, 분명히 말하는데 얘가 있을 때 통장 잔고가 변하지 않은 거죠. 이해갑니까? 온도는 통장 잔고입니다. 근데 그게 외부에서 열이 들어왔는데도 일정하다. 무슨 뜻일까요? 니들 현재 잔고가 100이잖아. 20을 줬는데 20을 다 썼다는 얘기야. 그럼 그냥 잔고는 100이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얘를 보면 이런 거죠. 부피가 있고 압력이 있을 때 요 선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로. 온도는 일정하잖아요. 대신 외부에 대해서 뭐는 했어요? 일은 한 거죠. 일은 한 거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받은 돈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러면 자, 이 표현으로 W가 0보다 크니까 델타 U는 무엇이고 0이고 W는 0보다 큰 거고. 이해 갔습니까? 요 과정이에요. 그 온도, 내부 온도의 변화는 어떻게 됐다? 그래서 뭐다? 일정하다. 이런 표현을 등온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등온 과정 자체가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외부에서 20만 원 줬더니 돈을 주고 사람이 쓴 과정으로 보지 말고 열기관으로 생각해 봅시다. 외부에서 연료를 한 20만큼 줬더니 20만큼 모두 연료 전환됐다. 연료율이 얼마예요? 1이에요, 1. 이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상상 속의 이론입니다. 자, 네 번째. 열의 출입이 없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열 과정이라 하거든요. 이건 아마 지구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자주 봐요. 단열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는 게 외부의 압력이 변하는 거거든요. 외부의 열 출입 없이 외부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부피가 팽창한다는 건 지금의 부피보다 부피가 커진다는 건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밖으로. 그럼 내부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래서 공기가 지표가 뜨거워져서 일단 뜨거워져도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주위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내부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응결점에 다다르는 거죠. 응결점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현재 실제 수증기량도 올라갈수록 줄거든요. 근데 이슬점 온도도 올라갈수록 떨어져요. 근데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온도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구름이 생기는 거야. 포화수증기량 100% 해가지고. 그게 단열 팽창으로 설명해야 되거든. 알겠어요? 건조 단열 감률선, 수분 단열 감률선 이런 식으로 해서 1도씨 0.5도씨 이렇게 만나는 점이 구름이 생기는. 그래서 그 높이를 가지고 저군형 구름 뭐 높이도 재고 막 이럽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화는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G2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게 응결고도 잡고 막 이슬점 찾고 높새바람 찾고 막 이러는 게. 그죠? 지금 여기는 그 과정을 말해주는 거죠. 단열 과정이라는 건 이런 거죠.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여기서는요, 얘가 뭐라는 거죠?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델타 U 얘하고 얘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외부에다가 일을 하게 되는 즉시 델타 U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그래프를 보면 VP에서 요런 게 나오죠. 요게 여러분 요 온도가 높은 온도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로.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이 면적만큼 일을 함으로써 내부 에너지가 떨어진 거죠. 돈은 벌지도 못하는데 쓴 거야. 일만 한 거지. 그러면 장부고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과정이 뭐냐? 자, Q는 뭔데? 0인데 알겠어요? W가 0보다 크죠? 델타 U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줄어서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단열 압축이라고 이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일을 받았으니까 내부 온도가 상승하겠죠. 이 파란색이 뭐라고? 어려운 말로? 단열, 부피가 늘어나니까 팽창. 됐어요? 그럼 빨간색은? 단열, 압축. 이거 하강기류가 형성될 때 형성돼요. 공기가 내려올 때. 그래서 이거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을 잠깐 본다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태백산맥. 여기 어디야? 동해. 자, 여기 있던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팽창하죠. 그죠? 그럼 이슬점에 도달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뭐가 생겨, 여기서?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이 정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구름이 형성되죠? 그럼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이 정도 올라간 공기는 얘 공기보다는 뭐예요? 건조해지는 거죠. 수증기를 다 쏟아냈으니까 아래로.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부터는 단열, 압축이 되는 거야. 여기는 올라가면서 뭐가 되고 단열, 팽창이 되는 거죠. 단열 팽창이 되니까 올라가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 근데 여기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기 온 공기는 일단 건조하고, 그렇죠. 고온 뭐라고? 이거를 팬 현상이라고, 오스트리아 팬 지방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높새바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알겠어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까지 스님이 얘기를 다 했는데 맨 밑에 심화 과정 한번 잠깐 볼까요? 열기관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린더 하나가 한 사이클을 도는 동안에 얼만큼의 일을 했는지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열기관의 원리를 보면 처음에 여러분 가공종에서 나공종으로 가는 거 좀 보세요. 자, 열기관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겠죠? 부피, 압력. 우리가 처음에 볼 과정이 이 과정이죠. 이게 가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게 뭡니까? 등적 과정이죠. 그죠? 외부에서 열을 받았는데 내부 온도만 상승을 시킨 경우죠. 등적 과정입니다. 근데 얘가 여기로 따라가면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봐봐요. 가라는 지점에서 나라는 지점까지 등적 과정 올라간 다음에 다까지 뭐가 온 거예요? 등온 과정이 온 거죠. 여러분 등온 과정이 뭡니까? 열 효율? 그래요. 받은 것만큼 그대로 일하는 거.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는 역시 등적 과정인데 열을 그대로 다 빼낸 거죠. 일은 하나도 안 한 상태에 열만 빠져나가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죠. 이렇게. 근데 이 밑에 과정도 역시 뭐예요? 등온 과정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을 가야 되는데 그 일이 모두 뭘로? 쭉 넣어주는. 그러니까 등온 과정이면 부피를 압축하는 데만 쓴 거예요. 부피가 줄어드는 데만 딱 열을 받은 거다, 이게. 알겠죠? 에너지는 그대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피를 줄여주는 데만 딱 쓰는 거죠, 지금 현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얘가 가나 다라를 거치면 얼만큼의 일을 했느냐 그러면 이걸 구하면 돼요. 이게 이 열기관이 한 일이에요. 이만큼이. 왜? 보세요. 요
나에서 다로 가는 거지 외부에 일을 했잖아요. 이만큼 면적 정도. 그리고 또 가라 요 면적 정도 일을 받았잖아. 그거 뺀 나머지. 그게 결국은 일을 한 거죠, 얘가. 자동차 엔진이 일을 해서 자동차가 움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원, 등적,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 부피가 압축되는, 그러니까 등원 팽창이 나에서 다고, 등원 압축이 라에서 가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것이 이상적.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에 최시가 있지만, 그죠? 근데 이 스털링 엔진 자체가 한 사이클링 돌 때, 요런 정도의 이론을 따른다면, 열 손실이 적겠죠. 이 열 손실은 자동차에 뭘로 나타날까요? 진동. 엔진의 진동 같은 것이 이제 손실 에너지에 해당돼요. 근데 엔진 소리가 크면 뭐죠? 저기 손실 에너지도 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엔진 소리가 큰 애들 보면 마력하고 기통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큰 힘을 내려면 그만큼 손실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말도 쓰죠. 그죠? 자, 상당히 지금 큰 에너지 전환 과정을 봅니다. 자, 85쪽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기체가 일정한 압력 P를 유지한 상태, 이거 무슨 과정이라고 하죠? 등압 과정이라고 하죠. 부피가 델타 V만큼 뭐합니까? 팽창합니다. 외부에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온도도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등압 과정에서는요, 분명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분명 뭐예요? 얘가 팽창을 시키면서 무엇도 올라간다? 내부 온도도 아까 봤잖아요. 등압 과정에서는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도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도 그래프에서 상위 온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부 온도도 상승하고 일도 하고. 알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W는 뭐다? 압력 곱하기 델타 V라고 쓰시면 되죠. P 곱하기 델타 V. 그게 뉴턴미터라는 단위가 뜬다. 두 번째,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총합이다. 이거 정답이죠. 왜? 위치 에너지는 무시한다. 분자 간 인력을 무시하니까. 자, 온도가 같을 경우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수가 적을수록 적죠. 전체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적을수록 적습니다. 중국과 한국 예를 들어줬잖아. 그지?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당연한 거죠. 모든 분자들, 종류와 상관없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세 번째, 열역학 1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이란 얘기예요. 자, 기체에 열을 가합니다. Q가 0보다 큰 거예요. 열을 가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 에너지 상승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내부 에너지라고 쓰면 되고, 부피가 증가한다는 건 뭐름이에요? 일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외부에 일을 했다. 됐죠? 네 번째, 이상기체에 5,000J의 열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받아서 돈? 5,000 받은 거예요. 뭐, 뒤에 단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액수를 쓰세요. 5,000 받았어요.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2,000만큼의 일을 했대요. 3,000 어디 갔어요? 내부 통장 잔고에 올라갔겠죠.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 얼마라고? 3,000J라고 그래서. 이해 갔어요? 자, 다섯 번째. 구름이 생성되는 거 아까 상승해야 돼, 하강해야 돼, 공기가? 상승. 그럼 뭐야? 단열? 팽창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단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압력밥솥을 사용해서, 그럼 여러분, 압력밥솥은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부피가 일정한 걸 말해요. 기체 부피가 일정하니까 부피가 일정한 거죠. 그럼 내부 압력이 상승합니다. 그죠? 한 4기압까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 그럼 끓는 점이 그만큼 높아져요. 음식은 고온에서 익혀야 맛있대요. 그래서 분식점에 라면은 맛있죠? 집에서 끓인 라면 별로 맛없고. 근데 요즘에는 맛있어요. 화력이 좋아서.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안 먹죠. 천안 음식은 또 안 먹으니까 라면 안 먹습니다. 아, 니네 나이 때는 라면 8개씩 먹었죠. 예, 살벌. 예. 아니죠. 하루 종일 8개. 2개 먹고 밥 말아 먹고 이런 거죠. 약간 게로키드. 운동할 때 간식으로 라면이 나왔다. 라면 많이
푸는 스킬 알아요? 예. 라면을 길게 잡고요. 넣은 다음에 손목을 탁 틀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벽에 딱 대야 돼요. 그리고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놓고 밀어서 올려야 돼. 이거 들면 주로 쏟아집니다. 이렇게 싹. 와우. 그리고 항상 그 짓을 3, 4번째 해야 돼요. 첫 번째 푸고, 두 번째 푸고, 세 번째 이렇게 딱. 왜? 두 놈이 처먹을 때를 대서 싹. 그리고 속도에 맞춰 막 먹습니다. 그럼 두 번째 풀 때 애들이, 오, 왜 이렇게 없지? 뭐 이렇게 풉니다. 우선 딱 풀면서 한마디 해야 돼요. 야, 씨, 이렇게 다 가져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 완전 범죄. 그래서 술수가 난무하죠. 정치질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분은 등적 과정입니다. 부피는 동일한데 압력이 상승하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 자, 자전거 튜브에 공기를 넣을 때 튜브가 뜨거워지는 과정. 이거는 무슨 과정이라 해야 돼요? 단열 과정이라 해야 돼요. 외부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오히려 반대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 같은 거 있죠? 거기다 실펌크를 내면 거기서 바람이 빠져나오잖아요. 거기다 컵을 넣으면 얼어요. 단열 팽창이에요, 그게. 내부에 있던 공기가 팽창하면 나오면서 내부 온도를 떨어뜨려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이거? 뜨거워. 이게 단열 팽창. 그 다음에, 추워. 이게 단열 압축이에요. 알겠습니까? 손으로 다 별 짓을 다 하죠, 인간이. 부끄럽다. 알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온도가 올라가? 단열 압축이 돼야 되잖아. 뜨겁잖아. 넌 나온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내보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그 나온 걸 자꾸 봅니까? 아유, 부끄러운. 얘들아, 86쪽 봤니? 거기 문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야. 왜? 뒷장을 넘겨. 아니야, 시우가 저한테 여자친구한테 오늘 보고 싶다고 갑자기 카톡을. 누가? 시우가 갑자기 저한테 보고 싶다고. 너한테 보냈어? 예. 어. 당황스러운데. 네, 시우. 이게 어디서 로맨스적인 짓을. 야, 자료 1을 보면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에 서서히 열을 가했대. 일단 Q가 출입을 하네. 이거 단열 과정 아니야, 그럼? 열이 들어갔어. 부피가 팽창한대. 그럼 일을 했어. 그럼 내부 온도도 상승한다는 거야. 이게 어떤 과정이냐? 얘들아, 잘 봐라. 피스톤이 움직이잖아? 어디까지 움직일 거 아니야? 대기압과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움직여. 자, 잘 들어, 내 말. 피스톤이, 니들이 보기에 피스톤이 요런 통이야. 지금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어떠냐? 지금 현재 같은 상태지. 피스톤을 맞춰렸거든. 근데 열을 가했더니 얘가 커졌어, 이렇게.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얘 압력이 커지잖아, 내부 압력이. 그럼 밖의 압력과 똑같아지려고 얘가 팽창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같아졌어. 그럼 애초에 요때 열을 가하기 전 이때 압력과 팽창한 후의 압력은 서로 똑같은 거야. 이거 뭐야 그러면? 등압 과정이야, 이거. 알겠냐? 등압 과정은 니네 뭐라고 그랬냐? 온도도 상승하고 외부에 일을 하고. 이해 갔어?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야. 실린더 안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다. 정답이라고, 이거. 했던 피스톤이 있으면 외부 압력과 동일하다는 걸 명심해. 자,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올라가. 내부의 잔고, 통장 잔고 올라간다고. 그 다음,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 야, 당연히 2번이 올라가면 3번은 따라와야지. 맞죠? 다음, 두 번째. 외부의 한 일은 몇 조울인지 쓰세요. 지금 현재 부피가 얼만큼 커졌나요? 0.084 세제곱미터만큼 커졌나요? 거기 압력은 얼마입니까? 곱하세요. 얼마입니까? 1,500줄. 8,400이 되겠죠? 500은 어디서 났습니까, 또? 8,400줄. 잘했는데 부끄러웠죠? 자, 이 기체의 가한열이 5kcal에 여러분, 5kcal인데 여러분 1kcal가 4,200줄이에요. 1칼로리가 4.2줄이거든요. 그래서 1kcal는 4,200. 그러니까 얘는 얼만큼을 준 거야? 5 곱하기 4,200만큼 준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일단 얘가 얼만큼 일을 했냐, 위에서? 8,400주. 빼라고. 5 곱하기 4,200에서 8,200을 빼라고. 8,400을 참.
야, 생각해봐. 5 곱하기 4200이면 4200짜리가 몇 개냐? 5개야. 그럼 8400은 4200짜리가 2개잖아. 그럼 3개짜리 3 곱하기 4200만 계산하면 돼. 알겠어? 12600줄이 되겠죠. 네 번째, 기체가 팽창하면 외부에 일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기체가 수축하면 외부에서 일을 받아요. 맞죠? 자, 이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외부로 받은 열의 양과 같지 않습니다. 일부는 일을 했으니까요. 이러려면 등적 과정이어야 되죠. 등적 과정. 외부에서 받은 거 똑같으려면. 자, 1번 연력학 과정입니다. 가나는 실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 이상기체. 이거 입자수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입자수는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각 부피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을 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외부로부터 손실되는 열은 없고, 단열이라는 얘기네요. 외부와의 단열이에요. 열은 밑에서 들어옵니다. 자,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마찰을 무시한다면, 거기 피스톤 고전기 보입니까? 그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부피가 커져요, 안 커져요? 이게 등적이에요. 가한 열이 모두 내부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뭡니까? 가했을 때 피스톤이 움직이겠죠. 어디까지 움직여? 애초 압력, 외부 압력과 똑같을 때까지. 그럼 등압 과정이에요, 이게 등압 과정. 여러분, 무슨 말이냐? 가는 한 20만 원을 줬더니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근데 나는 일부 쓴 거야. 야, 통장 잔고는 어디가 높을까? 가가 높겠지, 당연히. 그지? 받은 열을 그대로 내부 에너지를 다 올렸고, 나는 일부는 일을 하고 나머지를 올렸겠지. 둘 다 온도가 상승하는 건 맞아. 근데 가가 훨씬 높은 온도를 상승했을 거야. 동일한 열이라면. 자, 기체가 받은 열은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에 사용된다. 이거 누구 거? 가 얘기야, 가.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기체가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외부의 한 일이 합과 같다. 이게 나고. 맞죠? 두 번째. 같은 열을 가한다면 가가 나보다 큰 거 내부 에너지요. 통장 잔고요. 그죠? 그러면서 압력도 높아지죠. 왜? 나는 등압이지만 가는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무조건 맞고요. 니은이 맞으면 디귿도 맞아요. 알았습니까? 리을은 아니겠죠. 한 일은 0이죠. 가는 0. 자, 세 번째, 가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고요. 압력 증가하고요. 온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부끄럽죠. 온도 상승합니다. 됐습니까? 자, 뒤는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오시기 바랍니다.